이야기는 2025년 가을 울산의 한 농협 상방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수진 씨는 5년차 베테랑 은행원이었지만 그날 오후 창구에서 느껴야 했던 차가운 긴장감은 이전의 모든 경험과 달랐습니다. 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와도 창구 앞 박영자 씨의 얼굴은 유리처럼 창백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박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1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평생의 노고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했습니다. 이수진 은행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출금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영자 씨는 시선을 피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세자금이에요.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짧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피해 징후가 이수진 씨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100만 분의 1의 직감이 한 시민의 전 재산을 지켜낼 마지막 방패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하루 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작은 아파트, 박영자 씨의 집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평화로운 오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는 1599로 시작하는 은행 대표번호. 박영자 씨는 은행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구나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서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다급했습니다. 자신을 KH은행 고객센터라고 소개한 사칭범은 박영자 고객님 명의로 현금 인출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깜짝 놀라 저는 집에 있는데요. 인출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칭범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현재 고객님 계좌에서 350만 원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간절히 안 돼요. 막아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미 범인들은 그녀에게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유도하고 이 목소리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심리적 지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칭범은 잠시 후 안도하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인출은 막았습니다. 고객님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경찰 금융범죄수사팀으로 연결하여 이 사건을 정식 수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10초의 짧은 정적 뒤 곧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영자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3명의 남성이 경찰 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태극기와 경찰 마크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경찰서 사무실이었습니다. 자신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엄숙한 저음으로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피해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 앱이 깔려 정보를 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들이 고객님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안심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에 사로잡힌 박영자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짜 수사관은 보안을 위해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로 경찰청 보안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의심 없이 지시에 따라 링크를 누르고 앱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범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원격 제어 앱을 통해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임의로 설정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앱 설치가 끝나자 가짜 경찰은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시 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차 연락이 갈 겁니다. 15분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자산보호팀을 사칭한 목소리였습니다. 전문적이고 위압적인 톤이었습니다. 박영자 고객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고객님 계좌가 거액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레이션 박영자 씨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극구 부인하자 사칭범은 단호하게 압박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시려면 고객님의 모든 금융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 1억 원을 골드바로 교환하여 금융감독원에 임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객님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골드바라는 생경한 단어에 혼란스러웠지만 경찰과 금감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 아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사칭범은 마지막으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지시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과정은 극비수사입니다. 은행 직원, 가족,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설할 경우 수사 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울산 중울산 농협 상방지점. 박영자 씨는 이수진 은행원 앞에 앉아 1억 원 수표 출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수진 은행원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70대 고객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다는 사실, 전날 적금을 해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출금 목적 전세자금에 대한 설명이 애매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며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1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세입자분 연락처를 잠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영자 씨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전세자금 찾는 거라니까요. 세입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급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 바로 범인들이 그녀에게 주입했던 극비수사라는 거짓말의 결과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네, 고객님. 전산 문제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 잠시 저쪽 고객 대기석에 앉아 계시면 곧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씨가 자리를 비운 그 찰나의 순간 이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신고 한 통이 한 시민의 전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순찰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사복 차림의 금융범죄전담수사팀과 경찰관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레이션 경찰은 박영자 씨에게 곧바로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박영자 고객님 되십니까? 혹시 최근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나요? 특히 경찰관과 영상통화를 하셨습니까? 박영자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경찰관님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제복 입은 분들이 태극기 앞에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는데요. 내레이션 경찰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박영자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경찰이나 검찰은 절대로 영상통화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국가기관도 고객님의 자산을 골드바나 상품권으로 바꿔 조사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레이션 박영자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제야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1억 원, 찰나의 순간에 잃을 뻔했던 그 돈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그 돈은 안전했습니다. 한 은행원의 예리한 직감과 용기 있는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한 시민의 전 재산을 지켜낸 은행원 이수진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녀의 기지는 빛나는 영웅담이 되었습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이와 똑같은 경찰관 사칭 영상통화와 골드바 구매 유도 수법으로 최소 3건 이상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배경으로 제복을 입고 원격 제어 앱으로 당신의 휴대폰을 완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내레이션. 경고 메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짜 경찰과 검찰은 절대 영상통화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며 어떤 금융기관도 당신의 자산을 골드바로 바꿔 임시 보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레이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경고. 누군가 당신에게 절대 가족이나 은행원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의 시작입니다. 내레이션. 최종 메시지. 당신의 의심이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112에 전화하십시오.